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겠습니다. 수열 배우기 전에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먼저 극한을 먼저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극한을 설명한 다음에 수열을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수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열들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바꾼 것 같아요. 수열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공식만 잘 외우게 되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 같을 등자고요. 차예요. 그럼 1, 3, 5, 7, 9라고 되어 있는 거. 중간에 2씩 떨어져 있죠. 이걸 수학적으로 좀 더 얘기한다면 2를 더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홀수의 나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처음 항, 초항 또는 첫째 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A1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A2, A3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여기 n번째까지 있다고 해요. 그럼 AN 항까지 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 AN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어떤 집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AN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이고 그거를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하고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물론 규칙 없이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규칙 있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있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수학책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유한수열, 우리 유한집합처럼 한계가 있는 거 그리고 무한수열은 끝이 없는 거 항수는 개수 아까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n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뭐 항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n개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끝항은 맨 뒤에 있는 항 n항을 말하는 거고 맨 앞에 항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9까지 있는 수열 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몇 항이죠? 5항으로 되어 있는 수열이고요. 첫째 항은 1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것은 5항이에요. 제 5항은 9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끝항 또는 뭐 선생님에 따라서 말항이라고도 해요. 초, 말 이렇게 하죠. 월초, 월말. 말항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쓴다고도 뭐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끝항이라고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일반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2차 함수도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라고 했잖아. 이게 일반적인 식이기 때문에 일반식이라 그랬고 그때 뭐 a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기본 꼴 이렇게 해서 뭐 표준형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연예인 얘기를 했었어. 길거리에 그냥 지나다니는 흔남 흔녀들은 일반인이지만 성형수술을 좀 시켜놓으면 그날을 대표하는 표준형 얼굴이 된다. 뭐 김태희, 뭐 방탄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얼굴을 좀 다듬은 거가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이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막 대충 해놓은 거가 일반항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개해놓은 게 일반항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수열에서는 뭐 대충 해놓은 게 일반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라기보다는 수열에서 지금 아까 13579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13579라는 그런 수열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저렇게 항의 번호를 매기는데 그 집합의 AN이라는 것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란 말이야. 그치, 그 설계도.
선생님 왜 이런 말 썼을까? 일반항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1이 맨 처음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2를 더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는 3이었고, 그치? 그 다음 5였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D라는 것은 아까 여기 2씩 차이 난다 그랬죠? 그게 2가 되고 n번째. 자, 다섯 번째라고 해보자. A의 다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맨 처음 항이 1이었고, 그리고, 5항까지 있다 그랬잖아? 5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1 해서 D2죠. 두 칸씩 차이 나죠? 그럼 다섯 번째 있던 게 아까 1, 3, 5, 7, 9였죠. 9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4, 2는 8. 8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9가 나오죠? 네,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 항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제일 처음 항, 그리고 n-1, 그리고 우리 같은 차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등차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공차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등차 아니고 공차예요. 네, 여긴 공차예요. 여기. 공통으로 갖는 차라서 공차고요. 부를 때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일반항식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이제부터 수열의 DNA라고 얘기할게. 뭐 이렇게 뭐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수열은요. 하나하나 항 자체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설계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등차 수열은요. 1357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고 그 일정한 수가 공차다. 이씩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공차라고 합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이게 뭔 얘기인가? A2항은요. 제일 첫 번째 항. n 플러스 1은 n보다 뒤에 있는 거잖아. 그 앞에 있는 건 A1항이죠. 거기 2를 더한 거다. 그러니까 1 다음에 2 더하면 그 다음 항 3이 나온다. 3 다음에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인 5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3에다가 요 1을 빼게 되면은 2가 나온다. 공차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공차가 D가 된 거는요. common difference 그래서 D를 그렇게 씁니다. C를 쓰진 않고요. D를 써요. difference.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정확한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별표를 내가 보통 중요하면 3번 쓰는데 많이 중요하면 5개를 써요. 이거는 뭐라고? 수열의 설계도다. DNA 설계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은 누가 발견해 놓은 거예요? 발견하고서 발명했죠, 식을. 숫자를 나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건 약간 조금 어떻게 우리가 뭐 생각했던 것들 중에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한 건데 단순이라는 말에 조금 명심을 하라 그런지 내가 늘 해주던 얘기가 있어요. 수열을 만든 사람의 이제 이름이 나올 건데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때 다 더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뭐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 비워두고 이렇게 만나면서 중간에 다 더했더니 11이 5개가 될 거고 55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계속 내려봅시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차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수학은 되게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현대 수학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를 해내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이 곧 나올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은 당연히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합치면 더하면 뒤에 항 후항이 나오는 거죠. 후항에 공차를 빼면 앞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1, 3, 5, 7, 9라는 수열에서 세 개를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뜯어 놓고 보면 얘한테서 가만히 두고 2를 곱하면 쟤네 둘의 합과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요. 쟤한테다 2를 곱하면 얘네 둘의 합과 같아요. 가운데 항에다가 2를 곱하면 앞, 뒤의 합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공식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화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지 여기가? 229페이지네요. 조화수열. 조화수열은요. 무슨 교과서 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조화중항과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이라는 것은요.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A 1분의 1 역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역수들의 그 등차 수열을 이룰 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수열이 있는데 그것들 역수들을 갖다가 나열을 해봤어. 근데 그게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이거 뭐 그냥 뭐 일반항의 역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누구나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고 내신을 누구나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게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수열은 일단 이거를 통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열을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와닿을 것 같아. 어떤 값들의 역수들을 더하고 어떤 값들의 나열된 것을 우리가 구해봐서 요거를 합을 비교해봤더니 어땠더라. 뭐 이런 것이 뭐 학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 푸는 것과 답들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또 창출하는데 또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왜 배우나 이런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쓸모 있는 공식들이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를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운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소리 하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의 n항분의 1은 A의 1항 플러스 1항분의 1 플러스 n-1 뒤에서 AN이라는 걸 구해야죠. 뭐 D라는 것은 공차죠. A2분의 1 빼기 A1분의 1이 당연히 D가 됩니다. 일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구하는 거는 뭐 똑같아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냥 일반항은 이렇잖아. A1항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첫째 항, 둘째 항, 공차, 등차 이렇게 공차가 나와 있으면 뭐 구하면 된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화 중항 보겠습니다. ABC가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 조화 수열 뭐라고? 역수의 수열. 그래서 B를 A와 C의 조화 중항이라 그러는데 쟤는 뭐 좀 다르겠죠. 쉬운 문제 내기 좋은 게 이런 거죠. B라는 것은 A 플러스 C분의 2AC다.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루면 쟤네도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식을 거꾸로 놓으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직접 다 통분해서 해보면 됩니다. A, B, C분의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얘가 B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한테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공식이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하고 녹화를 끊을게요.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그렇게 일반항만 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것들의 합이 중요하단 말이야. 당연히 통계적으로 쓸 때 그런 게 중요하겠죠. 첫째 항과 맨 끝에 항이 나왔다. 라스트 그 A고 제일 첫 번째라서 A1을 생략해서 그냥 A라고 써요. 그 두 개를 더한 것을 몇 개, N개다. 그리고 나누기 2한다. 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그리고 각각 11이라 그랬지. 11이 몇 개? 5개 나오지. 그죠? 11이 5개 나오죠. 그래서 55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엄연히 따지면요. 1 더하기 10 전체 10개잖아요. 10개고 나누기. 결국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가장 쉬운 거고요. 자, 나올 게 나왔어요. 별표 10개입니다. A가 첫째 항 공차가 D일 때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다. SN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S는 썸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전체의 일반항 N까지의 합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를 조금 시험 문제로 많이 냅니다. 볼게요. N개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쩌고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A라는 건 초항이고요. 공차가 지금 하나씩 계속 늘어나죠. 여기는 끝항. L에서 ED를 뺀 거, L에서 D 빼고 L이 되는 거. L 더하기 A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다 더하다 보니까 나온 공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공식 어떻게 나왔지? 저거 더하다 보니까 나온 식이야. 그냥 묻지 말고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뭐 예쁘게 답이 나옵니다. 그 공식을 뭐 말하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고요. 이게 많이 나오죠. SN은 전체 합이죠. 일반항과 어떤 관계가 있대요. A1이라는 것은 수열 AN까지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1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까지만 합을 다 구해. 엑셀에서 얘기하죠. 첫 번째 항까지만의 합은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13579라는 수열에 여기까지의 합을 구해. 1이지 뭐야. 그죠? 그리고 AN까지의 합이라는 건 뭐 A3까지의 합이라고 칩시다. 전체의 합에서 뭘 빼는 거지? SN-3까지의 그거라고 했잖아. SN은 전체죠. 그러면 A5항에서 A2항을 뺀 것과 같아요. 맞습니까? A3항까지 합은 저런 식으로 나온대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공식으로 나타냈지만 이게 쓸모가 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죠? 네. 등차 수열의 합의될 조건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AN은 뭐 AN 플러스 B라고 나왔다.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뭐 A에다가 N-1D 뭐 이렇게 AN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가 그렇게 꼭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차식이고 공차다. 당연히 1차식이겠지. 2차식이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제곱이 나옵니다. 2차식이고 상수항은 0이다. 그쵸?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앞뒤가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 SN은 A n제곱 플러스 BN이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C가 0이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2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이거는 다시 보게 될 부분이니까요. 네. 문제도 일단 다른 문제,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저 문제를 좀 봐두는 게 좋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 일반항 구하기라고 했는데 그냥 아까 우리 등차 수열 그 관계를 이용한 그 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풀이 방법 1이 있는데 정석 말고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게 2개라면 요게 별이 5개네요. 이게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죠. 네, 일단 보시면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 합까지 했고요. 등비 수열은 다음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